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 바운스TV의 사람, 기업, 브랜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가 정말 엄혹한 상황이고요. 좋은 쪽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안 좋은데, 특별히 여행, 항공업계는 정말 초토화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업계 종사자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고 미래 성장 가치를 부풀려가는 여행사고 있다고 해서 오늘은 기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죠. 그 전에 여행업의 지금 환경이 과연 어느 정도나 어려운가 좀 현황부터 좀 보고 갔으면 좋겠네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여행업계가 처한 현실은 참 암울하죠. 그렇죠. 예.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코로나19의 그 직격탄을 바로 맞은 네.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여행자협회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3월 이후에 그 폐업 또는 휴업한 여행사들이 지금 한 780여 개에 달하고 있다. 예. 근데 이건 통계에 잡힌 것만 그렇지 통계에 안 잡힌 그런 조그만 중소형 그 회사까지 따진다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이고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고용 대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미래 잠재력까지 좀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좀 우려스럽기도 하죠. 네. 지금 여행업계들 이런 표현 쓰기가 좀 뭐합니다만 정부의 그 고용 그 지원금 인건비 이제 90%를 정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 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다. 표현하고 싶지 않은 표현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그 처참한 지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대규모의 그 휴폐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중요한 것은 이제 대기업 계열, 예를 들면 이제 롯데 관광개발을 비롯해가지고 NHN 그 계열에 있는 그 여행박사 등도 지금 대규모 감호를 좀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많은 분들의 좀 가슴을 좀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여행업계는 일단 생존이 목표고요. 네. 지금은 그런 가운데 어쨌든 뭐라도 해야 되니까 정말 아이디어를 짜내서 보면 항공기도 그냥 공중에 떴다가 오면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몸부림치면서 하는 그런 비즈니스나 새로운 전략들은 어떤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외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국내에도 아마 시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그 목적지가 없이 그 출발지로 다시 회항하는 그런 항공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좀 판매하려고 네. 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국내 여행사들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여행업계 전문 용어는 이제 아웃바운드라고 그러는데 국내 관광 인력을 갖다 이제 해외로 이제 송출하는 안내하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하늘길이 막히다 보니까 매출이 절대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코로나19로 뾰족한 수를 찾기는 쉽지 않은 그렇죠. 네. 상황인데. 고육직책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상품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해외보다는 이제 국내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그쪽 비중을 좀 높여가려고 좀 하고 있는 그런 추세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른바 이제 실시간 랜선 투어라 그래갖고 이제 해외 현지의 가이드, 전문화된 가이드 또는 이제 박물관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이른바 랜선으로 이제 네. 현장에는 못 가지만, 네. 그러한 상품들이 지금 판매가 좀 되고 있는데, 네. 기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 엄발의 오줌 놓기 수준으로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지경이죠. 예. 네. 자, 분위기를 좀 돌려서 그런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고 그런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버텨야 되는 여행사들인데 대규모의 자금을 유치한 여행사가 있고 성장성에 많은 분들이 점수를 주고 있다고 하는 여행사가 있다고 하니 그 여행사는 대체 어디입니까? 마이 리얼 트립입니다. 네, 마이 리얼 트립. 이용해 보신 분들도 적잖이 계실 것이고요. 네.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회사는 이제 2012년에 설립된 어떻게 보면 여행업계의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 여행사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여행사들이 관행하던 어떤 유통 구조를 깨고 이른바 이제 TV라든지 쇼핑이라든지
그 랜딩비를 안 주고 네. 뭐 쇼핑을 유도한다든지 하는 그 불완전한 어떤 그런 상품 판매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진짜 고객이 원하는 게 뭐냐, 그 맞춤형 그 상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체험 중심의 그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죠. 쉽게 하면 이제 개성이 매몰화된 이제 그 패키지 상품은 이제 지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다음에 체험 이제 여행을 자유여행이 중시하는 또 거예요. 한동안 인기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자유여행 가는 거랑은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 회사 상품은? 개인적으로 네. 뭐 갈 수도 있죠. 네. 그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뭐 배낭여행 형태로다가 예. 저비용으로다 이제 그 하고 있는데 이 체험여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뭐 프랑스 파리를 간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어 오는 그 수준으로 여행을 그친 경우가 있지만 이제는 에펠탑 주변에 어떤 맛있는 레스토랑이 있느냐, 또 뭐 커피 맛이 좋은 카페가 있느냐 그런 거를 이제 직접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디 밴드의 그 멤버가 이제 안내를 해주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비틀스의 그 활동지를 네. 그 순회하면서 그 비틀스에 대한 음악을 이제 서로 이제 교환하는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뭐 학부모를 둔 이제 부모들을 위해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미국의 이제 하버드나 스탠퍼드 대학을 현지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 캠퍼스를 한번 둘러보고 또 구내 식당에서 뭐 밥 먹어보는 그 실질적인 체험 위주의 이제 상품들을 네.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이전만 해도 이러한 그 특화된 맞춤형 상품이 2만 개가 넘었다고 하니까 그 다양성은 뭐 대단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저도 주로 그렇게 하려고 여행을 네.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뉴욕 가면 NYU의 그 대학교 그 식당에 들어가 보고 예. 뭐 홍콩에 가서 홍콩 대학에 밥도 사 먹고 막 이러는 건데 어려움이 있죠. 사실은 거기서 이제 무슨 패스가 없으면 못 먹는다든지 식당도 그렇고 들어갈 때도 어려운데 살아있는 여행들을 정말 현지에 있는 전문가 내지는 사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거네요. 자, 이 회사를 창업한 창업주도 또 30대네요. 요즘 대세가 30대네요. 네. 예, 이 그 마이리얼 트립의 그 대표죠. 창업한 사람이 이제 이동건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고려대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과친구하고 이 여행사를 차렸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취직할 생각이 없었고 네. 그 회사를 이제 운영하는 걸 목표로 그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세웠던 그런 사람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창업을 꿈꾸고 그 꿈을 현실화시킨 사람인데 재밌는 것은 이제 여행업계에 한 번도 뭐 종사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본인 스스로도 이제 뭐 각종 인터뷰에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만 네. 자기는 뭐 여행업계에 대해서 요즘 말로 이제 일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보면은 고객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를 분명히 그 찾아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상품화 시켜서 이제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그렇지 뭐 대단한 거죠. 뭐. 예. 또 하나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네. 느낀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그 자유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항공권이라든지 숙박 요금은 뭐 100원이라도 싼 걸 찾으려고 하는데 이 체험 여행을 할 때는 이제 과감하게 이제 돈을 쓴다는 것이죠. 뭐 그런 차원에서 그 부가가치 창출에 그 여력이 있는 네. 그 체험 여행을 이제 특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창업주 얘기를 좀 더 하면 좋지만 네. 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뭐 이동건이라는 네, 이동건. 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이런 그 젊은 창업주 시리즈로 한번 쭉 모아서 해볼 필요가 있겠네. 나중에 한번 제대로 그러게요. 만나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 그러게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뭐 대규모 투자 유치를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럼 어디로부터 뭐 어느 정도를 투자를 받은 건가요? 네, 요즘 같은 상황에 이제 여행업계가 이것도 투자를 여행업계인데, 받았다. 그러게요. 예, 네. 그건 뭐 화제를 넘어서 예. 많은 이들의 이제 그 입에서 이제 회자될 수밖에 없는데 이 마이리얼 트립이 그 창업 이후에 그 받은 투자 자금이 그 여행업계에서 뭐 가장 많습니다. 네. 국내 여행업계에서는 최고의 기록을 세운 것이고 얼마나 되는데요? 824억 원을 이제 800억 받은 넘게 거죠? 받았어요. 여행업이.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는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제 선정하는 그 예비 유니콘 기업에 이제 작년에 선정이 돼갖고 올 초에 그 100억 원의 그 자금을 지원받은 네. 것도 이제 포함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코로나가 한참이 지난 7월에 그
단일 시리즈권으로 이제 432억 원의 그 자금을 유출받았어요. 오, 대단하네요. 네. 코로나 전에 1, 2월에 받았으면 아차 싶고 투자를 한 걸 텐데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인 7, 8월에 대규모 자금을 유치했다. 네, 어떤 기관들이 네. 이제 투자를 했냐면 알토스 벤처스라는 기관하고 그리고 IMN 인베스트먼트, 스마일 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네. 뭐 이런 쪽하고 대충 좀 들어본 네. 그런 뭐 기업들입니다. 네. 이쪽 네. 그 창투 쪽에서는 많이 알려진 PF들 기업들이고요. 대충, 예. 네.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하고 이제 엑시엄 캐피탈하고 프랑스 파텍 파트너스, 네. 미국의 이제 테크톤 벤처스, 뭐 나름 뭐 쟁쟁한 기관들이 그 이 회사에 이제 그 투자자로서 이제 참여를 했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통 그 스타트업들이 그 단계별로 시리즈 1, 2, 3, 4 해가지고 단계별 투자를 받는데 네. 올 7월에 그 받았던 이제 해외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뭐 시리즈 연속, 뭐 4번 연속, 5번 연속 계속 이 그 마이리얼팁의 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 이건 상당히 그 이례적인데. 기존에 투자한 업체들이 그러니까 또 투자를 추가를 그렇죠, 한다는 그렇죠. 거죠. 뭐 시리즈마다 대부분 이제 투자자가 다른 경우가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데 네. 이 회사는 한 번 투자했던 회사가 이제 연속적으로 4번, 5번 이제 투자한다.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이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신뢰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죠. 예. 반도체 IT라든지요, 첨단 언택이라든지 결제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행업계에 투자한다는 게 아니 자기 돈 아니라고 그렇게 막 투자를 하는 건가요? 이게 우스갯소리고 뭔가를 보고 미래를 봤기 때문에 이분들이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이 회사의 그 미래 가치를 봤기 때문이고 뭐 코로나19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 벽이 앞에 서 있지만은 네. 그것은 이제 뭐 이 개별 회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은 사회와 뭐 국가 인류가 해결해낼 것이 아니겠느냐. 그 해결 이후에 이 회사의 어떤 성장 가치를 봤기 때문에 지금 선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그 많은 그 예비 유니콘 기업 또는 이제 유니콘 기업들이 그 외형 성장에 비해서 이제 실적이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적자 상태가 이제 지속되고 있지만 그 적자 상태를 이제 회복시킬 만한 보관. 이 회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국내 최고의 그 여행 플랫폼으로 도약하려고 하면서 네. 많은 그 사업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그 이용 고객하고 그 현지 이제 가이드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서 네. 그 수수료를 받는 개념이었는데 이제 이른바 이제 그 크로스세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교차 판매라고 그러는데 그 예를 들면 이제 단순히 그 여행 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뭐 비행기 티켓도 팔고 그리고 숙박 업소도 이제 알선을 해주고 현지의 그 액티비티 뭐 이런 프로그램도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모든 그 이용 고객이 이용할 모든 것들을 이제 패키지화 해가지고 함께 팔아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에 대한 그 미래 가치에 대한 또 그러니까 경영진들이 앞으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데 이제 나름의 그 합리적인 계획이 있고 방향성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유수의 기관들이 과감한 투자를 좀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지금은 있습니다. 적자가 나는 구조이군요. 근데 외형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대충 뭐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외형이 네. 작년에 이제 3,6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네. 했는데 이거는 이제 2년 전에 2017년도 그 1,200억 원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늘어났어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순이익은 2017년도에 이제 22억 원 적자였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거의 한 150억 원이 좀 넘었죠. 예.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또 투자를 유치하고 자금을 유치하고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상황들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비상장 업체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측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마이리얼 트립의 미래 가치, 기업 가치를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일각에서 뭐 이 기업의 이제 기업 가치가 이제 뭐 한 2천억 원 이상, 뭐 3천억 가까이도 된다, 뭐 여러 가지 어떤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딱 단정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이제 계량화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많은 그 비상장이다 보니까 뭐 많은 자료를 좀 확보할 수가 없어서 그 재무구조 좀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유수의 기관들이 그 과감한 투자를 좀 해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할 만큼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상당히 신박하고 미래 가치가 있다고 이제 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견주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우선 눈여겨볼 것은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대상이고 네. 분명히 이제 수년 내에 코로나 문제만 해결된다면 오래지 않은 시간 내에 뭐 3, 4년 후 아니면 그거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겠죠. 상장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상장 이후에 과연 이 회사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국내 여행업계의 플랫폼으로서 지존으로 등극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과정을 지금 뭐 지켜보는 것이 이제 우선인 것 같고요. 계량적으로 이제 이 회사 가치가 얼마고 뭐 앞으로 주가는 얼마 될 거야 이거는 좀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눈여겨볼 기업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이 회사를 한번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뭐 관련 뉴스가 나온다든지 이럴 때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어떤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